자, 안녕하십니까. 2024년 대국민 사회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회적 가치에 굉장히 진심인 남자 아나운서 조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2024 사회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4년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사회 서비스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이 총 247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수상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자, 이 영예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요,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상과 3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시상을 찾아가고 이렇게 큰 버스를 대절해서 서울에서 포항까지 왔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상에 앞서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조상미 원장님, 위로 올라오십시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 원장 조상미입니다. 와, 정말 긴 여름이 지나고 이렇게 청명한 가을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포항공과대학에서 이렇게 시상식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 대국민 사회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함께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국 15개의 시도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사회서비스 고도화 진흥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었던 사회서비스이지만 사회서비스가 더욱 국민들께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의 양도 대폭 확대하고 질도 높이고 공급자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제1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수상하신 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심사위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회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발굴하여 쌍방향적 정책 지원을 실현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 전국 15개 시도사회서비스원과 함께 국민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언제든 누릴 수 있도록 한결같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상미 원장님 사회서비스의 격을 한층 더 높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우리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수상자 여러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먼저 일상 속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부분 최우수상 수상자 문순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최우수상 일상 속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부문 위 사람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개최한 2024년 대국민 사회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부문에서 위와 같이 입상할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조상미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과 함께 트로피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로피와 꽃다발 수여까지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정면 보시고 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네, 사회서비스 규제 개선 부분 최우수상 수상자 윤창욱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상장 최우수상 사회서비스 규제 개선 부분 위 사람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개최한 2024년 대국민 사회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규제 개선 부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조상미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과 함께 트로피 그리고 축하의 꽃다발이 전해지겠습니다. 촬영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바라보시고요.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찾아가는 시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우리 팀장님을 축하해 주시고, 네, 그럼 다 그래요. 네, 그럼 원장님 말씀대로 그럼 같이 한번 위로 올라오셔서, 네, 올라오세요. 같이, 네, 올라오세요. 네, 또 함께 축하해 주시는 이 모습들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직원분들도 같이 올라오셔서 너무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이거 무너지진 않겠죠. 네. 정말 오늘 정말 잔칫날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아이디어로 사회 서비스 정책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많은 관심이 필요한 저희 중앙사회서비스원입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의견이 정말 대한민국에 더욱더 격조 있는 사회 서비스 정책으로 발돋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사실 그 어디에도 없는 찾아가는 시상식 여러분과 함께 중앙사회서비스원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4년 대국민 사회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찾아가는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대국민 사회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주신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님 축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조상미입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문순희님, 윤창욱님, 그리고 우수상의 조현준님, 도경진님, 장려상의 이정훈님, 장민경님, 특별상의 김완필님, 김정은님, 박하민님, 김서현님, 김선혜님, 윤상설님, 김대원님, 양서윤님, 금소담님, 이선재님, 최민주님, 백미란님, 김수임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를 잘 모으고 경청하여 사회 서비스가 지역에서 물처럼 흐르는 나라,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니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나라, 국민이 모두 행복한 사회 서비스 바다를 이룰 수 있도록 한결같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상미 원장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2024년 대국민 사회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의 수상에 빛나는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제가 이분들을 뵙기 위해서 이 찾아가는 시상식 이 트럭까지 준비해가지고 포항으로 달려왔습니다. 자, 바로 문순희님, 윤창욱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분을 봐서 날씨가 굉장히 이렇게 눈이 부셔서 그런가, 아니 두 분의 후광 때문에 그런가 굉장히 눈이 부시거든요. 네, 네, 먼저 윤창욱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시청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6년째 담당하고 있는 윤창욱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에서 30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5살 터울의 두 아들을 둔 워킹맘 문순희입니다. 네, 야, 두 분 진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진짜. 네, 다시 한번 최우수상 수상하신 거 정말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거 저희가 엄청나게 공정하게 그리고 굉장히 아까 240건이 넘는 아이디어 중에 두 분 채택되신 겁니다. 야, 뭐 좋은 꿈 꾸셨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뿜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수상 소감 한 말씀 문순희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우수상으로 선정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나 바라고 있는 것을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공모전에 참여도 해보고 제안도 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 실천함으로써 또 더 많은 작은 변화들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은 행동들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리스펙입니다. 리스펙. 자, 그럼 우리 윤창욱님 수상 소감 한 말씀. 네. 네, 먼저 이 상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주시청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담당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느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 고민했던 것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함께 해준 동료들과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복지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네, 뭔가 그 최우수상 수상자답게 말씀도 조리 있게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상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두 분께서 그 수상하신 그 일상 속 사회 서비스 아이디어 그 부분 그리고 또 사회 서비스 규제 개선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도 자세히 알고 싶은데 이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네. 네. 그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2024 대국민 사회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최를 하셨고요. 그 중에서 일상 속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부분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를 들어 뭐 고령 사회 돌봄 문제나 혹은 저출산 완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와 같은 꼭 필요한 그런 분야들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제안을 해보는 그런 분야입니다. 네, 그렇고요. 또 네, 규제 개선 부분 네. 어떻습니까? 규제 개선은 그 기존의 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그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은 사회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분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러면? 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제안한 내용은 이제 맞벌이 가정들에게 방학 중에 초등학생 자녀의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이유가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이 학기 중에는 식당에서 이제 급식을 이용해서 식사를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데 방학이 되면 특별히 이제 스스로 끼니를 챙기기도 어렵고 특히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마다 초등학교가 있는 것처럼 동네마다 있는 경로당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로당을요? 네네네. 네.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예. 우선 구청에서 네네, 동네마다 구청에서. 있는 그 경로당에 그 이 사업에 신청하고 싶으신 그 기관들을 접수를 먼저 받는 겁니다. 경로당에 접수를 먼저 받고. 받죠. 네. 그러면은 구청에서 그 식당의 환경이나 경로당의 환경이 어떠한지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합니다. 네. 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점심 식사를 건강하고 맛있게 책임져줄 그런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좀 지어봤는데 우리 동네 엄마 손맛이라고 이렇게 참여할 분들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냥 모집을 하면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참여자가 별로 안 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우리 통장님이나 반장님 혹은 좀 분여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뭔가 조직적으로. 네, 그러면 얼마든지 이제 우리 동네 아이들은 우리가 키운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 이제 그 맞벌이 가정에 그 이제 식사를 희망하는 맞벌이 가정을 신청을 접수를 받는 거죠. 그 접수를 받을 때 그냥 받지 않고 주 단위로 혹은 월 단위 아니면 방학 전체 기간 동안을 나누어서 사전 접수를 하도록 하고 적정한 금액을 먼저 선불로 납부를 하시게 되면 좋은 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선 그 식재료가 손실이 되지 않을 거고요. 식수 인원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식당을 이용할 때 아마 혼잡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윤창욱님 이런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시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지금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복지 쪽에서 하시는 거 쪽에서. 보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일부분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네. 지금 좀 상세하게 조금 풀어주신 부분이 있어서 네. 그게 적극적으로 공무원분들께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하시기에는 약간 허를 찔는 것 같은 느낌 안 듭니까? 그거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들도 뭔가 삶의 활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거기서 약간 들어보니까 조금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 좀
감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네. 엄마 손맛보다는 할머니 손맛이 더. 네, 그것도 좋습니다. 네네네네. 죄송합니다. 괜히 숟갈 하나 얹어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실 그 맞벌이 가정 방학 중에 초등학생 그 자녀 식사 서비스 제공이 시행된다면은 또 어떤 부분들이 또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기대가 된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포인트가 더? 네,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로는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이 방학 중에도 점심 식사를 든든하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는 우리 학부모님들께는 이제 일과 가정이 양립된다든지 혹은 이제 마음 편하게 출산할 수 있는 문화가 좀 장려되어서 오히려 격려를 해주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 약간 싶습니다. 저출생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된다. 네.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영유아 아이들의 돌봄만 생각했었는데 초등학생 네. 더 나가서는 뭐 중학생까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러도 한편으로는 경로당을 활용하는 걸 제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 세대와 자녀 세대가 자연스럽게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노인 세대들로부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의 범절을 배울 수도 있겠으며 또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는 귀여운 아이들을 보면서 활력소가 좀 충전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세대가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 뭐 더 나아가서는 뭐 밥상머리 애절까지도 함께. 그럼요 물론이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동네 엄마 손맛,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할머니 손맛이라고 하셨지만 네.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 그 단기 파트직에 참여를 함으로써 좀 마음 편하고 부담 없는 일자리도 이제 가지시게 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동네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우리 동네 아이들은 우리가 꼭 좀 지키자, 우리 동네 아이들 우리가 키우자 네. 이런 마음으로 어떤 공동체 문화도 확산되지 않을까 제가 기대해봤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요즘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의 범절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질 수 있는 환경까지 네. 먹으면서. 네. 야,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렇게 지역 공동체가 아이들 중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아이디어 이제 바로 정책 실현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듭니다 진짜. 자, 그러면 우리 윤창옥님은 또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요? 네, 저는 그 사회 서비스 이용자가 그 사정 고지 없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그 바우처 본인 부담금 관리 방안에 대해서 그 제안을 했었는데요. 네. 현재는 그 납부 기한이 느슨하다 보니까 그 일부 이용자들이 미납을 자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 전에 본인 부담금을 꼭 납부해야 하고 그 미납 시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좀 명확히 했으면 하고 제안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 이용자들이 더 책임감 있고 바우처를 이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사정 고지 없이 그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 또한 명확히 좀 했으면 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본인 부담금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두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더 책임감 있게 참여하게 되어 제공기관에서도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갑자기 이용자가 안 오는 경우가 잦아지면 그 제공기관 입장에서는 인력하고 자원을 낭비하게 돼서 운영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 부담금과 그 사회 서비스 사정 고지 없이 사용하는 노쇼 문제 관련돼서 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회 서비스 이용자가 사전 고지 없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와 바우처 본인 부담금 관리 방안을 통해서 어떤 점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계약한 이용자들이 본인 부담금을 그 입금 여부를 그 매월 등록하게 해서 이용자들이 그 관리를 좀 스스로? 스스로 예. 좀 왜냐하면 규제가 없다 보면 안 이용을 하게 그러니까 잘 이용 안 하고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되면 제공기관에서는 그 본인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네.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관 운영 자체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네네. 기관 자체에서는 이거 이용자 좀 돈을 본인 부담금을 좀 납부 안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민원 자체가 지금 되게 많은데 그 민원도 좀 같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애로사항들이 좀 사실 현실적으로 많으신가 봐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또 정책적으로 실현이 됐으면 마음이시. 그게 가장 크기 커서 제가 네. 여기 공모전이 있다는 걸 알고 네.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그 위에서 그러면은 사무실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예, 사무실에서는
제가 말씀을 잘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게 혹시나 괜히 또 커질까봐. 왜요? 그런 거 생각 자체를 못. 네, 그래 좋은 아이디어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네. 상을 받고 나서 이제 네. 또 가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보고 그렇군요. 근데 우리 팀장님은 이미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그랬는데 말씀을 해야지 이 선한 영향력을 또 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께서 사회 서비스 이용자 관리 체계 개선과 운영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효과적인 제안들 얘기해 주셨는데, 자, 이제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팀장님 먼저. 네. 다시 한번 또 최우수상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너무 많이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두 아들 규하, 준하,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하고, 또 제가 사실 엄마나 아내로서뿐만이 아니라 직장인 문순이로 살아갈 수 있게끔 사실 가족들의 서포트가 없으면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도와주고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제가 지금 30년째 근무하고 있는 포스텍에서도 저와 같은 워킹맘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일터, 직장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수상 시간이 좀 길죠. 이런 거 처음 받아봐서 그렇습니다.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팀원들도 와 계시는데요. 네, 지금도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워킹맘 후배님들 제가 항상 응원하고 그리고 화이팅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나 이제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들고 지칠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 한 잔 꼭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윤창욱님 마지막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공직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2024 대국민 사회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 속에서 사회서비스가 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대국민 사회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문순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맞벌이 가정 방학 중에 초등학생 자녀 식사 서비스 제공을 제안한 문순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처음 수상 소식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네. 처음 전화를 주셨을 때는 제가 수상자 명단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시상식과 인터뷰 촬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수상자 명단에 있으니까 내심 참가상 정도 되려나 생각밖에 못했는데 제가 최우수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놀랐고 얼떨떨했고 네. 기분도 매우 좋았습니다. 네, 지금도 약간 좀 뭔가 얼떨떨한 그 기분이실 것 같은데. 네. 태어나서 처음 이런 걸 촬영해보다 보니까 아주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몇 등인지 궁금하시고 전혀 모르셨어요? 네, 진짜 네. 모르셨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민망하지만 그때 살짝 여쭤봤죠. 제가 몇 등인지. 그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자랑했습니다. 남편분이 뭘 하시던가요? 너무 놀라워했죠. 그래서 어떻게 최우수상까지 받았냐. 집안의 경사다. 이렇게 아주 자랑스러워 해줬습니다. 진짜 그 예상치 못한 결과 더 기쁘셨을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맞벌이 가정 또 방학 중에 초등학생 자녀 식사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떻게 있습니까? 네, 그거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진짜. 그런가요? 네, 제가 포스텍에서 이제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부서에 제가 아이 2명을 키우면서 워킹맘으로 일하고 계신 이제 팀원 2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미혼 남성, 미혼 여성 이런 분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평소에 티타임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될까, 직장이 될까, 또 사회에 바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팀원분 중에 한 분이 경력 단절이었다가 네, 취업하신 분이 있으신데요. 이번 여름이 굉장히 좀 더웠잖아요. 아, 엄청 더웠습니다, 진짜.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제 본인 출근 준비도 하셔야 되고 아침 식사 준비 또 자녀의 그 또 점심 도시락까지 준비해서 식탁 위에 올려두고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야 이제 저희 둘째가 이번에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한 25년간 달려왔던 그 양육의 시간이 조금 완료가 됐는데요. 그 과연 완료일까요? 네. 완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인 네네. 그런 욕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들은 이제 끝났다. 그렇죠. 아, 네, 예. 그렇게 됐지만 우리 또 한참 달려야 되는 후배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네. 굉장히 그 마음이 어떤 그 어려움이 100번 이해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입버릇처럼 어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이런 제안도 해보고 또 그리고 배려도 많이 해주고자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 공모전에도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문순희 팀장님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 평상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네, 뭔가 맞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네. 제가 그 시간들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네. 얼마나 어려운지를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실 네. 일도 이제 뭔가 적응해야 되는 시간도 있을 텐데 네. 아이들까지 케어하려고 생각하니까 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리더시네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좀 그 팀원분들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그때 하셨나요? 네, 네. 공감도 많이 해주고 또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네. 제가 이걸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네. 고민을 하다가 이번 공모전을 알고 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고 좋습니다. 이게 좀 뭔가 그 양육의 선배로서 뭐 팀장님이시지만 팀원분에게 뭔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이런 것도 같이 함께 공감하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강한 인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그 팀원분 네. 여기 나와 계신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럼 한번 모셔서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야, 이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순희 팀장님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손소희입니다. 처음에 그 팀장님이 그런 제안을 아이디어가 있다 말씀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팀장님께서 평소에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이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잘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아이가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둘이 있어요. 근데 방학 기간에는 아무래도 식사라든지 케어하는 면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들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또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깊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까지 해주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요. 그 정도 되면 네. 이제 정말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지금 아직 이제 애가 이제 3살 배기랑 이제 1살 이제 그렇게 있어가지고 너무 부러운데 야 그때도 그렇게 신경 쓸 게 굉장히 많나요? 저도 중학생 되면은 이제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네. 이 사춘기가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춘기가 있구나. 네,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멀으셨나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경력 단절이 있다가 다시 또 네. 일을 하셨는데 네. 좀 그 힘드신 점도 부침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을 나오면서 아이들 이제 출근 전에 다 준비를 하고 해야 되니까 깨우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나 이런 것들이 또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하시니까. 네, 뭐 급식은 나오기는 하는데 또 애들은 학교 갔다 오면 또 배고프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한참 클 나이니까. 네, 그래서 간식 같은 거를 항상 준비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또 내주셔서 이번 이 이야기로 정말 전국에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이 또 편하게 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이디어 하나가 정말 대한민국을 좀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양육에 대해서만큼.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뭔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공모전에 참여를 하면서 그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 그 복지국가로 좀 나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어렵기도 한데 또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 각 곳곳의 그 사각지대도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런 사회 서비스들을 점차 확산해 나가신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또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한층 더 실현될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무언가를 바라는 점이 있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니 이렇게 서비스원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오히려 더 감사해야죠.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또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시면요. 네. 이런 공모 아니더라도 네. 계속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그럼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계속 찾아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2024년 대국민 사회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문순희님을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규제 개선 부분의 최우수상 수상자인 윤창욱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우수상 수상자 윤창욱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서비스 이용자 무단결석 및 바우처 본인부담금 관리 방안을 제안하게 된 윤창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처음 최우수상에 영예를 안았다 이 결과를 알았을 때 어떠셨습니까?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라는 공고를 보게 돼서 되게 놀랐고요. 선정이 돼서 너무 기쁘고 제가 하고 있던 일에 이게 반영이 돼서 잘 운영이 되게끔 하고 이용자들, 그냥 주민들이죠. 도움이 될 수 있게 다짐을 하는 계기가 그러니까요. 되었습니다. 저희가 약간 서프라이즈였고 네. 찾아가는 시상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우수상이 되셨으니까 저희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전혀 제가 상을 받아본 적이 네.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되게 좀 당황스러워요. 서프라이즈였어요. 서프라이즈. 네. 사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도 수상 소감 마지막에 그 주민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짐하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사회 서비스 이용자 무단 결석 및 본인 부담금 방안을 제안하시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뭘까요? 네, 그 규제 개선을 제안하게 된 계기가요. 제가 여러 현장에서 좀 뛰다 보니까 네. 그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제공기관들이 되게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우선은 그 본인 부담금 미납이나 그 무단 결석 그 관련돼 가지고 제공기관들이 그 재정적인 부담을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그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좀 끼치게 되고, 네. 저희는 그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규제는 그 제공기관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용자분들도 어느 정도 자기가 책임감 있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 제공기관과 지자체 간의 소통이 그 원활하지 않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점도 큰 동기가 되었고요. 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질 높은 서비스와 그 이용자와 제공기관 모두에게 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시는 그 애로사항을 그 바탕으로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제안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촉진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 저희 중앙서비스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뭘까요? 갑작스러운 이런 서프라이즈 이런 거 말고, 예. 그거는 좀 근데 돌이켜보면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럼 저희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네. 어떤 점일까요? 각 지자체에 맞는 맞춤형 그 지원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일률적인 정책이 아니고 그 지자체에 맞게 그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더 효율적인 지원이 좀 더 가능할 것 같아요. 중앙사회서비스원이랑 지자체랑 같이 그러니까요. 협업 이 연계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규제 개선도 얘기하지만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도 이런 지자체들과 더 그러니까 소통 이런 것이 더 많아지면 네.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네네. 네, 그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2024년 대국민 사회 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규제 개선 부분의 최우수상 윤차훈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렇게 앞으로도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국민 여러분 곁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